네, 오늘의 전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해서 측근 의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에게 보냈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을 만난 이재명 대표 측근은 김영진 의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펄쩍 뛸 민주당이 왜 이화영 가족 의혹 회유라는 사법 스캔들 문제에는 침묵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사실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 아무런 근거와 내용도 없고 전혀 사실도 아닌 내용을 그렇게 버젓하게 국회의원의 이름을 대놓고 물어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정부 여당과 검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부당거래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야? 장해찬? 누구야? 장해찬? 너무 막 수준 안 된 얘기를 막 해가지고 한마디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연애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네, 만난 적도 없다. 얼굴도 모른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앞다퉈서 부인을 했습니다. 둘 다 아니면 누군가요? 오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고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러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 이른바 단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면식도 없고 전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반면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측근으로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분들의 지금 대행으로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민주당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나아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의 자택이 있는 용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민주당 측 인사가 부인을 만난 이후에 부인이 민주당 측에 검찰을 비난한 취지의 탄원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부인이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한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변경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문이 나온 일련의 경과는 있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죠. 예. 결국 두 분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제3자 내지는 이분들 두 분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정치적 논란이 아니고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 본인이 직접 연락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선을 긋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만약에 수사가 된다고 하면은 쉽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박찬대 의원, 김영진 의원, 나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못 박은 상황이고 기자들이 그러자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게 당 차원에서 뭔가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화영 의원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어떤 식의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화영 의원을 압니다.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해서 전방위적으로 훑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뭐 만났다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지금 검찰권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 그리고 남용되는 거에 대한 분위기를 정치권에서 너무 편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이런 정도의 그 형사적 의혹을 제기하려면요. 정황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목격을 했다든가 아니면 누구에게 뭐 증언을 들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다더라. 그러면 나 뭐 아니면 나 고발해봐, 고소해봐.
그러면 내가 검찰권을 이용해서 싹 훑어줄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명이 아니다. 예. 근데 두 명이 아닌데 누가 조금이라도 만난 흔적이 있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지금 좋은 상황입니까? 명백한 오보일 경우에는 근데 대응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명백한 오보라는 것이 예. 예를 들어서 김영진 의원이 만났다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하면 예. 오보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이재명 측이 만났다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측은 어디까지인가요? 이재명 대표를 계속 비판하는 저도 이재명 측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예. 저까지인가요? 그런 식으로 형사 법을 형사권을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국가는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경찰 국가의 수준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지 언론에다 던져놓고 너네가 고발하면 우리가 훑을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 회유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공방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를 회유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감옥 밖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를 회유하는 최후의 전술을 선택한 것 같다. 통상 조폭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세를 퍼부었는데 민주당이 끊임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략적 침묵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법조인들은 잘 알 겁니다. 침묵은 곧 자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그 회유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모르쇠라고 하고 있던 사람의 어떤 이 증거를 제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술을 변경했던 수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있었던 것을 전후로 해서 뭔가 외부의 어떤 영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검찰에서 지장까지 찍었던 진술 조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표적인 증거인멸 내지 증거를 오염시킨 것이라고 보아가지고 단순한 어떤 회유를 넘어서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가족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증인 비호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회유하고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 영역을 넘어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죄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법권 침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것이 어떤 검찰권을 과도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어떤 정치 공세가 과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은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안이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누가 만났는지도 확실치 않고 어떤 말을 했는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회유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하고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의 주장이 다 저는 과도하다고 봐요. 근데 민주당이 과도한 건 야당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여당과 정부는 집권 세력이잖아요. 이 근대 국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힘 있는 쪽에서 입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만약에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의혹 제기하고 힘으로 그걸 갖다가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거지만 여당은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 입증하고 해명하고 할 책임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게 없이 막 하면 안 돼요. 아니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회유라는 말을 이렇게 증거도 없이 막 써도 됩니까? 예?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증거인멸 교사예요. 그 정도의 죄라면 예.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걸 내놓으셔야죠.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최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최 변호사님을 술집 앞에서 봤어요.
그럼 그 술집을 갔다 왔다고 제가 의혹 제기를 해요. 그럼 바로 조사합니까? 지나만 갔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면 거기에서 뭐 누가 직원이 진술한 거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예? 저도 예전에 뭐 굉장히 대선 주자로 그 굉장히 유망한 분하고 일을 하는데 예. 술집 앞을 한번 지나갔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지나가다 본 분이 그분이 너무 유명하니까 아니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일은 안 하고 술집이나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힘 있는 쪽에서 그분은 국민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힘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오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짜 입장이 뭔가 이 부분이겠죠. 이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직접 그 이화영 측을 찾아가서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당에서 돕겠다는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어떤 중요한 관련자의 진술이 어떤 난 보도가 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 한 장관이 뭐 예, 법사위에 나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그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신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은 영장이 올 수가 있죠. 정국. 네, 한동훈 장관이 말을 조심하려고는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추론을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은 동아일보의 기사 때문입니다. 예.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에 그 도표가 아직 저는 생생한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참고인 진술 조서에서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300만 불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그 어떻게 보면 방북 비용으로 전달한 사실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내용이 진술조서에 담겨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민주당 내지는 이화영 그 가족 측에서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아니면은 반론 보도를 했다는 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도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지금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러이러하다고 전제를 한다면이라고 했지만 예. 전후 보도나 내용을 봤을 때는 이화영 지사의 어떤 부지사의 어떤 진술에 변경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술 조서로서 검찰 진술 조서로서 나와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어떤 보도가 되고 알려지니까 그때를 기화로 해서 그전에는 이런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런데 그와 같은 언론 보도를 기화로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른바 헌법에 있는 삼권 분립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단순한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넘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아주 나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명백한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한 장관의 발언이나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언론을 통해서 밝힌 입장 그리고 법정에서 정신 차려라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조응천 의원 분석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런 보도를 부인하는 자필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확정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저는 더더군다나 뭐 제가 그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추정하거나 확정하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법 체계 내에서 열심히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접견을 한 개의 불법 요소가 있으면 불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접견한 게 문제가 됩니까? 저도 제 친구가 들어가면은 마음이 안타까워서 갈 수 있는 거죠. 인연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유와 아니면 그쪽에서 뭐 호소하거나 이쪽에서 뭐 얘기를 들어주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조력을 하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그럴 수 있는 거를 구분해내는 거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그거?
그거를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검찰이나 이쪽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치 공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우리 당에서 과도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차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권마저도 야당이 좀 그런다고 해서 그 이상을 지금 하는 모습은 저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시스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의 접견 신청을 놓고도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대립했는데요. 설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갑자기 알고 계시죠?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해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분도 특별면허 신청하셨어요. 특별면허 제도는 지난번 그 정성희 의원 그 사태 이후에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게 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 그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 국회의원의 특권도 아니고요. 누구든지 신청하면 요건이 되면 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을 한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의 인권 침해적인 회유 압박 시도가 있었고 이런 탄원서가 있었고 불리한 진술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법무장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온갖 지금 장난을 갖추는 것 같아요. 장소 변경 접견 자체를 봉쇄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불이 다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내면 영치금 보내는 수사가 어떻게 방해해요? 아유 참. 그리고 민주당이 보내는지도 잘 법무장관 맞아요? 모르겠어요. 영치금 보낸 게 수사 방해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네. 네, 민주당 의원들의 접견을 왜 막나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그거 좀 여쭤볼게요. 장소 변경 접견하고 특별 접견하고 뭐 다른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형집행에 관한 법률, 행정법에 보면은 원래는 변호인은 그냥 변호인 접견실에서 하지만 변호인 이외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 영화에서 봤을 때 유리가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로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접촉 차단 시설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한다라는 점에서 법률 용어가 장소 변경 접견인 것이고 그것을 통상 특별 면회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법조 브로커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 면회를 소개시켜주면서 돈도 받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만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뭐 특별한 사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치인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신청하면 다 해주니까 그게 별것 아니다라고 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렇게 쉽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이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 상당히 파워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그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정진상 의원을 만나서 이렇게 뭐 계속 버텨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교도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짝 하거나 메모를 전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미 벌써 7번 정도 해왔지만 진술이 변경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직접 가서 또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만나려고 하느냐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지나고 나서 한마디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 간 다음에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법무부도 이것들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법무행정의 최고 수장으로서 법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김영우 통일부 장관 임명을 제가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의 법정 시한이 지금 지난 상황이고요. 오늘 김영우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제가 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또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접견 시도 자체를 회유 정황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제도잖아요. 제도. 있는 제도잖아요. 근데 있는 제도를 신청을 했어요. 뭐 있는 제도가 안 되면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집권 세력이에요. 그러면 이래서 당신들이 회유 정황이 있으니 우리는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근데 회유 정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유 정황이 느껴지면 그 교도관을 좀 더 열심히 적어라, 열심히 모니터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교도관을 2명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을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현 정권을 쥐고 있는 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자, 예전에요, 아주 옛날에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예. 그게 아이들이 좀 더 영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신성해 보인다고 해서 아들이 악마야 악마야 외치면 그다음부터 그걸 근거로 단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약간 의심이 된다고 해가지고 몇몇이 외친 걸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하는 게, 이게 마녀사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좀 본인들이 얘기한 법치 하에서 모든 것을 입증해 나가는,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그 이른바 민주당 정권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에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은 접견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아예 특별면을 넘어서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는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게 그걸 전 누가 정부에 했죠? 있었습니까? 그걸 누가 했죠? 문재인 정부 때에 그 정권이 법무장관이 했던 했잖아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권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정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쪽에서 판단하잖아요.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의 문제인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접견을 놓고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측과 민주당이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짜 입장이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8월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재판에 나오면 어떤 입장 밝힐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